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렇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기 누설이 이제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일주일에 2번씩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음흠. 평가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들 읽어보면요. 예. 제가- 국회의원들이 진짜 많이 듣긴 듣더라고요. 예,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한 번만 언급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들이 다 보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의견을 주세요. 그래요? 김남국 의원 뭐 다른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참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주십니다. 네. 저는 그분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천기 누설 우리 화요일 판에서 대통령 그 모욕죄 관련된 얘기를 우리 모털도사 하셨잖아요. 또 선 넘는다 또. 아니요. 그 얘기 하자마자 오후에 고소 취하가 된 걸 보면서 그 전에 청와대에서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군데서 얘기했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보고 있다. 근데 딱 보면 저도 이제 짬밥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다. 네. 아니다는 이제 대충 감을 잡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하고 이 천기 누설이라는 이 내자 이 이름이 사실은 좀 귀에 이끌 정도로 좀 챙겨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뭐 이제 리더십들 각 당의 리더십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빼고는 지금 정리가 되는 모양새고, 네. 뭐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도 친박이나 친이 막 주류보다는 좀 비주류가 된 것 같고요. 또 민주당도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송영길 지금 대표가 주류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비주류의 리더십이 된 것 같고 또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나경원 지금 의원이 많이 주목을 받는다고 봤을 때 뭐 그것까지 지켜봐야 될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각 당의 리더십들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내년 대선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후보가 만들어지거나 경선을 하거나 했을 때 그 후보랑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는 거를 아마 당심들 또 민심이 원했지 않을까 생각. 그러다 보면 오히려 주류보다는 비주류가 관리 잘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좀 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좀 분명한 사실은 친이 친박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친이 친박 구도로 좀 나뉜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친문이냐 아니냐도 사실은 그 경계 지점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주류냐 비주류냐 그렇죠. 이런 얘기 다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상당 부분이 언론 분류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러면 말 그대로 대별점이 있는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 그게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언론 분류가 현실에 기반한 분류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그 소설의 결과냐 이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것이 청문회 국면 거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선출 국면 거치고 뭐 이러면서 하나 둘씩 그러니까 그 이제 행동을 보여야 할 때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성향이 있는 거고 그렇죠. 대표가 어떤 상황을 어떤 지향점을 하고 있는지 바로 보이겠죠. 그렇죠. 예. 이때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이게 7대 3이더라고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 당대표 만약에 보니까 그 우리 윤여정 씨가 이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정치에서 조연상을 준다면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순위다. 왜냐하면 극적인 반전 드라마의 조연으로서 아주 톡톡한 연출을 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선에서 무명의 신진 출마자한테 지는 이변을 연출해 주셨고 졌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쟁 구도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극적인 역전승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불쏘시개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조를 해주셨고 무방합니다. 아무튼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이 됐던 데는 항상 나경원 전 의원이 있더라. 그러니까 조연상이 최고. 앞순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저는 과연 이게 조연으로 그칠 것인지 예전에 그 서울시장 경선할 때는 이게 일반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비중을 뒀는데 지금 당대표 선거에는 7대 3으로 당심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룰에 따라서 조연 역할보다는 주연 역할을
주연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일단 근데 지금 벌써 이제 나와서 이게 나오는 게 적절하냐, 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진짜 많이 있던데 나와요. 봅시다. 오늘 뭐 시선 집중에서도 네. 했던 것 중에 한교안 전 대표의 저거 네. 미국 가고 이런 부분들 네. 과연 이게 적절한가? 네. 당내에서도 지금 말이 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결국은 리더십 관련돼서 후보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논란을 한번 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보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표 정책에 대한 공격이 지금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씩 보시죠. 이 이재명 표 정책에 대한 공격의 포인트를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네. 재산비례 벌금제를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그 이재명 지사가 이 얘기를 하니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쳐버렸습니다. 네. 재산이 아니라 소득이다. 그러면서 경기지사쯤 되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뭐냐면 아니 경기지사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개념 없냐 이 얘기잖아요. 약간 보면 소득 재산 뭐 그게 사실 심각한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아무튼 개념을 잘못 썼다라는 식으로 문제 그렇죠.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또 그 대학 못 가는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세계연기 지원 이야기를 이재명 지사가 하니까 실시간으로 또 윤희숙 의원이 또 치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난리를 쳤어요. 네. 대졸자와 고졸자의 적당한 보수 차이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을 내비치는 것 같아 걱정된다. 네.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모르면 말하지 말라. 바로 그 뜻으로 얘기죠. 느껴요. 그다음에 일자리 증가 여부를 둘러싸고도 이게 작년 10월인가 있었던 일인데 한번 또 논전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이 등장을 했는데 총 취업자 수와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일제 환산 취업자라는 게 그래서 시간제 알바나 시간제로 그러니까 일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일자리에 어떻게 포함을 시킬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건데 이 점을 지적하면서 유경준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재명 지사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를 매우 어려운 이야기라 동조하며 장막 뒤에 숨고 있다. 그러니까 중학생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식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최고봉이 누굽니까?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죠. 그렇죠. 기본소득을 계속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이걸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 정책의 위치는 민주당과 허경영의 중간쯤에 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재명표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공격을 제가 쭉 한 크게 4개만 좀 뽑아서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굵직한 것만 지금 짚어봤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이재명표 정책은 무식한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죠. 정책의 어떤 그 주인공인 이재명은 무식하다. 잘 모르면서 나댄다. 허풍 떨고 거짓말 친다. 이렇게 이렇게 봐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공격한 정치인들의 특성이 있나를 제가 봤더니 특성이 있나요, 이 사람들의 특성? 있더라고요. 아, 뭐죠? 먼저 윤희숙 의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이십니다. 공부 잘했네. 그리고 나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있었군요. 유경준 의원.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이십니다. 공부 잘했네.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출신이십니다. 유승민 전 의원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이십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분의 공통점 아주 유수한 미국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 박사를 받은. 그리고 와가지고 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있을 정도의 주류 경제학자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공격을 하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정치인들의 특성은 뭐냐? 주류 경제학자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주류 경제학자. 자,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그 한 신문 같은 경우는 윤희숙 의원을 조명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재명을 깔까? 물론 뭐 깐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체급 올리기다. 그렇죠. 자기도 대선급이다. 나 대선 주자급이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을 쳐야만이 동급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분석 트레이드각해서 체급 올리기로 분석을 했던데요.
글쎄. 그럴까요? 모tor조사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뭐 그건 너무 단면적인 분석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또 삐딱하게 제가 봐야죠. 지금 그 이재명 공격자들의 특성을 이야기한 것은 네. 이분들의 시각으로는 이재명 정책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 잘 나가? 우리하고 다른 정당에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든 당신을 고꾸라뜨려야 되겠으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이전에 자신들의 학문적 소신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류 경제학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뭐냐면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그 일선에서 연구를 하면서 가져왔던 어떤 그 경제 정책의 소신에 입각해서 본다면 말도 되지 않는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듣보잡이 나와서 듣도도 못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경제학 틀에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는 거잖아요. 이걸 묵인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종의 소신의 발로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네요. 이 점을 놓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재명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특성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정리해 보시죠. 대부분의 사람 그다음에 대부분의 언론은 여대 야의 구도 속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정치 공방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근데 물론 이것도 있죠. 근데 이거 말고 근본에 뭐가 있냐면은요. 주류 대 변방의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공방의 성격이 있다. 뭐냐면 주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들이 보기에 이재명은 뭐냐? 변방의 듣보잡이에요. 뭐 듣보잡 정도도 아니고 뭐 경제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거기다 말 그러죠. 경제라고 하는 경제의 경자도 전공해 보지 못한 사람이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대 야의 공방 구도에다가 주류 대 변방의 어떤 공방 구도가 중첩이 되어 있다. 여야 주류 변방.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하는 입장차를 또 입장차에서 발생되는 공방 외에 옳은 거냐 그런 거냐를 둘러싼 공방. 여기는 지식이 기반이 된 이 공방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표 정책을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나는 당신의 정책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당신의 정책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말꼬리 하나 소득이냐 재산이냐 저는 죄송합니다. 법률만 공부해가지고 경제학을 모릅니다. 저도 뭐 이재명 기사 같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개념을 뭐 그게 조금 잘못 써가지고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 지향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뭐 일자리 그 세계 여행비 논란도 그냥 아이디어 찬스 했던 걸 이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 있냐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제학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저희 생각이 아니면 개념 정리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오고 입장이 다르니까 싫어가 아니라 당신의 지금 저건 틀렸기 때문에 눈 감아줄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각은. 공격 자체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가치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격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가치 판단 안 하고 다만 그렇다는 점만 지금 그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어떤 노선과 이런 것들을 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기획재정부나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데서 했던 얘기를 잘 봐요. 정답은 전제되어 있어요. 정답이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인정을 하지만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가면 안 돼요라고 하는 화법이에요. 논리예요. 왜? 그거는 잘못된 길이요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찬반의 구도가 아니라 시비, 옳고 그름의 구도에서 지금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팩트 전쟁을 감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 팩트라고 하는 것들을 범위를 넓히면 지식이 총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공방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량의 어떤 그 게임이 아닌 거죠. 목소리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디테일이 강하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 보면 누가 더 많이 주장하냐 부분인데 지금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정확하게 알고 누가 디테일 있게 아냐 바로 이 싸움으로 지금 보여요. 디테일 게임으로 그러니까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상이었던 이재명을 주체로 올려가지고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만약 지금 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네.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그렇죠. 해야죠.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사실은 이 논란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은 얘기하지 않았죠. 모털도사께서는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이는 측면. 네. 이재명의 리스크 요인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자 첫째. 아까 제가 주류대 변방의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공방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현상을 처리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네. 샤츠 슈나이더 얘기하면서 정면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측면 공격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측면 정치적 그러니까 공격이다. 상대 그룹으로부터 네. 오는 정면 공격이 아니라 우리 편 내부에서 감행에 들어오는 측면 공격이 그렇죠. 더 무섭다라는 건데 네. 주류대 변방의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공방의 성격이 있다면 측면 공격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면.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주류의 시각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한 공격. 그건 항상 열려 있다.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같은 편이긴 한데 디테일 측면에서 사실 지금 말했던 이 경제학자들하고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렇죠.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측면 공격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취약할 것 같아요. 바로 거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대야의 구도가 깨지면서 주류대 변방의 구도로 가다 보면 코너에 몰릴 수가 있다. 이재명은. 그러네요. 이 점을 하나를 봐야 되고요. 네. 이것이 뭐냐면 정치권 안에서만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론장에서도 극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내몰리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의 어떤 뭐냐면 이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대하는 언론의 시각은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주물러왔던 주류의 시각에 경도된 게 아니라 거의 일체화되어 있다는 건 경도 자체가 아니고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 몸소 경험해 본 바잖아요. 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근데 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 언론이 아니라 지식 사회인데요. 아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 싱크탱크 그룹에 이제 포함되면서 정책적 조언을 해줬던 네. 학자 그룹 중에서 상당수도 상당히 어떤 뭐냐면 견제하는 구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겠죠?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주변의 싱크탱크 그룹이 전부 다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줄 아십니까? 전 동의 안 하는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훨씬 많아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동의 안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하지 동의 안 마세요. 할 수 있죠. 경제학 공부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이재명의 우군화 전략. 네. 여기서 우군화 전략이라는 게 유권자들로 해서 얼마나 더 많은 유권자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 그룹이 아니라 동조 그룹. 네.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같이 선거운동 뛰고 대선 도전하는데 같이 동지로 움직여 들어갈 수 있는 그룹. 네. 이 우군화 전략에 있어서의 한계성이 뚜렷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더 예를 확장되기 들어서 어렵다. 정책 자문 그룹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극시 사이즈가 되게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미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공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디테일 그러니까 게임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그러니까 실탄이 어떤 공급이 돼야 되는 학자 그룹이나 네. 이런 데 있어서 저기 동조는 제한되면서 오히려 정치권 주변에서의 그렇죠. 멤버들은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를 찾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싱크탱크 그룹에 있어서 부분은 상당히 그 한계지어져 얘기 있다는 제가 얘기는 들은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 싱크탱크에서 같이 동조를 해서 정책을 짜고 계속 얘기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전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바로 그 점에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 아니라 동조 세력의 확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최소화 압박에 내몰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압박에 내몰릴 수도 있다. 이게 리스크 요인이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대국민 그 공간에서의 얘기인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선명 노선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명 노선의 방향과 수위를 조절할 여지가 크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재명의 정치는 어떤 정치였냐면 치고 빠지기식의 샤우팅. 그러니까 변방에서 우짖는 새.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했다가 빠지면 돼요. 했다가 빠지는 빠지고. 치고 빠지기식의 샤우팅. 그다음에 도정을 통한 쇼잉. 무슨 얘기냐면 효능성을 보여줬어요.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라고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일단 해볼게요. 10만 원. 보여주는 거죠. 네, 보여주는 거. 도정을 앞세워 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 들어가면서 상황 관리를 해왔고, 그러니까 그 대국민 어필을 해왔는데 네. 본격적인 대선 경선 국면에 가면 이게 한계가 울타리가 쳐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역적 한계, 대선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울타리가 거거든요. 쳐지면서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추이에서 이제 변동이 나타나면서 네. 이재명 지사가 결박되어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권의 대표 주자로서 그러니까 지지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대버리면서 이제는 치고 빠지는 자유로운 네. 유격부대의 어떤 그 신분이 아니라 딱 진영에 틀박혀 있는 정규 못 박혀 있는 정규 부대가 돼야 되는데 진영에 못 박혀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이재명식 어떤 그 정치는 유격전 스타일이었는데 뭐 쉽게 말하면 네. 지금부터는 어차피 정규전 스타일을 강제당할 수밖에 없다. 대선 싸움인데요. 1대1 싸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정규전 어떤 그 게임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과연 대처 능력이 있느냐?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지지율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죠.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뭐 20% 뭐 중후반, 그렇죠. 뭐 초반 이렇게. 왜 그러면 지지율은 답보 상태인가? 무슨 얘기냐면 딱 뭐냐면 지금 임계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치고 빠지기의 샤우팅과 도정을 통해서 보여주기. 예. 이 부분이 일정하게 뭐냐면 변방에서 조금씩 동북면에서 네. 동북면에서 개경으로 진격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추동력이 되어 좋았는데 네. 딱 그 지점에 딱 와 있다. 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치에 대한 업그레이드 요구에 딱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네. 응답은 지지부진하다. 뭐냐면 보이고 있는 정치 행태는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죠. 치고 빠지고인데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지사 얘기를 처음 다룰 때가 이성계 위화도 해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청기 누설에서 다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찌바로 내몰리기도 했는데 뭐 그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까지 댓글이 엄청 달리던데. 아유 그 얘기를 왜? 아무튼 네네. 자, 근데 그 예를 갖고 제가 네네. 다시 한번 그대로 합시다. 제가 위화도 회군전에 이성계의 길을 가야 이재명은 성공할 것이다. 네네. 언제 그 보선이 끝날 때까지만 놓고 본다면 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위화도 해군 이후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네. 달라질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대야 구도만이 아니라 주류대 변방의 구도, 네.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의 공방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공방이 겹쳐지는 어떤 이 속에서 한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면 이제는 디테일 전쟁에도 상당히 어떤 대처를 잘해야 되면서 수미 일관성이 보장이 되지 못하면 그 순간에 골로 간다. 큰일 난다. 골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랜드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아주 정밀한 채색 능력까지 겸하지 못하면 예. 한 방에 간다. 아하. 한 방에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죠. 자, 위화도 회군에 성공을 해서 주도권을 줬어요. 이성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계는 정치 콘텐츠가 극히 제한돼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하고 결합을 했습니까? 정도전이죠. 신진 사대북으로 결합하면서 뭐냐면 비전을 제시 들어갔죠. 네. 자, 그러면 이미 어떤 그 멸망 직전에 가 있는 고려라고 하는 사회를 이런 식으로 제가 개조해 보겠습니다. 네.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 사회 개혁의 어떤 그 그랜드 플랜들을 제시해 들어가면서 민심을 얻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거죠. 근데 지금 아마 이재명 지사도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문제는 네. 그것이 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주류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논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으로 남아 있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어떤 디테일 전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명의 내공은 준비되어 있느냐? 아하. 저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내공은 준비되어 있느냐? 저는 솔직히 여기 대해서 물음표를 찍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치고 빠지기 샤우팅은 이재명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 치고 단편적으로 아이디를 던진 다음에 네. 빠지고 근거 제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쭉 어떤 논전 속에서 그것들을 계속 확인해 들어가는 네. 이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치고 빠지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감각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국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하.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재명의 내공은 준비되어 있는가?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자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일관되게 기본소득 논쟁하자. 네. 논쟁하자.
자, 이재명 지사는 응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안 응하는 건가, 못 응하는 건가? 두 개 다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문서가 아니 왜 지금 내가 그 이재명이 앞서가는데 그러니까 앞서가는 게 이재명인데 굳이 그러니까 응할 필요가 있겠냐 이럴 수도 한 있겠죠. 자릿수도 네. 안 나오는 어떤 유승민 전 의원한테 내가 판을 깔아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죠. 근데 그죠? 안을 들여다보면 그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맞붙어서 속칭 발릴까봐. 아하. 발릴까봐 혹시라도 그러니까 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간다. 그거는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듣고 본다면 중요한 건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윤희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맞부딪혀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격을 해 들어가는 게 주요 경제학자 출신들이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 어떤 여기에 일체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언론과 일부 지식사회가 동조를 해가지고 거대한 어떤 진영을 형성해서 압박해 들어갈 것인데 네. 그걸 돌파할 지금 내공과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간다. 자, 뭐 오늘도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하면 저도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전쟁터라고 얘기하면 딱 이해가 되네요. 이제까지 해왔던 싸움터가 전면전 싸움이 아니었다면 게릴라 치고 빠지기 위해서 먹혀들었다면 이 게릴라 부대가 전면 화력전 싸움할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아주 던진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모털도사님께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생이 중요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지사.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해요. 네. 100%가 120% 동의해요. 근데 네. 제가 청기노사에서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민생이냐 개혁이냐가 지금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민생에서. 그러니까 유능한 민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유능해야 된다. 그죠. 180석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다. 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선명 노선 자체가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선명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유능한 선명 노선을 그렇죠. 입증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앞으로의 관건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결국은 외부적 요인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내부적 요인일 것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 뭐 등등 내부적으로 어떤 그렇게 힘이 있느냐, 디테일성이 있느냐, 그게 앞으로 대선 국면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글들을 주셨어요. 네. 캘. 아니 밥하기 싫은 여자분은 아니 여기서 왜 짤짤이쇼 재밌다는 얘기를 여기서 왜 달아요 도대체. 제가 일부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짤짤이쇼 재밌긴 해요. 오늘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늘도 기대하셔도 되는데 이 방송국 여기서 또 홍보까지 하네. 아니 그 말씀하시길래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하시길래 오늘 11시입니다. 네. 저 PD가 광고비 받아. 광고비. 자, 이은하님 오세훈 시장도 대권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유치원 무상급식 시선 집중해서 다루셨죠. 이럴 때는 설마. 그래도 조금 대권 후보 욕심내는 것 같아요라고 질문 주셨고요. 네. 데이지님은 이재명 지사님만큼 열일들 하고 비판이란 걸 하세요 정치인들. 또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람강님 유승민의 비판은 주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비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이 말씀을 잘하시는데 우람강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단어 하나만 바꾸면 바로 그게 오늘의 그러니까 이 주제예요. 어떻게 되죠?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은 주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비판. 어떻게 이런 비판을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그렇죠. 이게 오늘 그 청기누설의 주제예요. 정답이에요. 피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빠져 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돌파할 내공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이재명의 정책 명운을 가를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좀 삐딱하게 하셔가지고 좀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네, 그렇죠. 그 얘기죠. 화를 좀 내시는 것 같아서. 자, 제가 뭐 또 이 설동경 씨는 주류 경제가 우리가 실패한 경제 아닌가라고 주셨는데 뭐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뭐 실패, 성공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문제는 그 주류 경제가 실패했나 성공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류 경제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라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학자가 대부분 주류 경제학자들이죠. 경제학자만이 아니죠. 네. 그렇죠.
자, 폴킴님 민주당 안에서 개파 싸움하다가 이재명은 낙오될 수 있다라고 지적도 주셨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무도사님, 김종배 아저씨 말에 전 매우 공감. 엘리트 그룹을 어느 정도 우군을 가져야 선거도 이기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엘리트 그룹에 어느 정도 익스큐즈와 우군화가 필요하다. 이것도 오늘 주제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승용님이 이재명 캠프 꼭 들어야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캠프 멤버십니까? 아니요, 그냥 들으라고. 근데 왜 자기가 전달한다고? 저는 이낙연 캠프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윤석열 캠프가 만들어 있으면 전달하는 건 뭐 어렵습니까? 한 달이 걸치면 다 하는데요. 근데 토끼똥님이 근데 김종배님 매번 느끼는 건데 말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예. 어려워? 시선 안 맞추고. 아니요, 저는. 저도 나름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이랬는데 사실 근데 이제 내용은 맞아요. 삥삥 돌아서 답은 나오는 거니까. 뭐 삥삥 돌린다고? 아니 돌아서 근데 아까 이게 짤짤이 총무은 진짜 광범위 받아. 아니라니까. 받아. 이게 돌고 돌아서 정답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우리 토끼똥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와닿을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신다면 이 많은 분들이 안 보고 있겠죠. 나갈 뻔했겠는데 많은 분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뭔가 어려울 듯 알 듯 말 듯 하지만 결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털도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렵더라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 말씀 하나만 첨언을 하면 그 이재명 지사의 지금까지 어떤 문제 제기는 아이디어 제출식이었다면 이제는 정책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딱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는 정책 설계와 아이디어 제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겠죠. 차원이 다른 거죠. 혼자 살 수도 없는 거고요. 문제는 정책 설계 단계,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당신의 설계한 정책이 뭐냐를 내놔봐라를 요구는 당연히 받을 당연하겠죠. 거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허점에 대한 공략이 들어갈 거고 그 공략의 선봉장들이 바로 주류 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한 사람들이 감행을 할 것이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진단 안 해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예요. 앞으로는 그걸 대비해라라는 그거에 대해서 과연 당신은 준비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궁금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하면서 비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림 같기도 하고 어쨌든 청기누설에서는 꼭 다룰 수 있는 아주 전략적 모호성. 아닌데 저거 나도 채택해서 왜 어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이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저는 영화 중에도 보면 결론을 알 수 없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열려진 건 뭔가 한 번 봐서 한 두 번 세 번 더 봐야 되는. 저는 그래서 많이 보게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보게 여백을 남기는 거예요. 여백을 남기고 그 여백은 나도 많이 뻔뻔해졌다. 아니 여백은 우리 시청자들이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느끼고 본 바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채워 넣으면 이 청기누설은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오늘 진행 너무 잘한다. 듭니다. 그럼 광고비 그냥 안 받은 걸 받은 걸로 합시다. 짤짤이죠. 11시 30분에 업로드가 됩니다. 자, 청기누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또 새로운 주제로 청기누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